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정말 환해지고 네, 기운 넘치는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오랜만에 또 조정래 감독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감독 조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의 아이돌이자 여러분의 신화 우리 김동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동완입니다. 아, 영화배우 김동완 씨. 오늘 영화배우. 멋집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조정래 감독님 아침마당 뭐 고향 같은 곳이니까는 네. 반갑겠지만 오늘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이시고 환해 보이세요. 네, 또 저 사실 오늘 방금 한 건데 박철규 아나운서의 어제 이렇게 출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영화 새로운 영화 초원 우리들의 노래의 주연 배우 윤동원 씨가 어제 출산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드님을 순산했는데 야, 예. 또 그것도 이상하고 오늘 또 이렇게 그 날이 2월 24일이 영화 귀향의 개봉 1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야, 정말 그랬구나. 우리 영화 귀향이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아침마당의 덕분이 엄청 컸었는데요. 야, 이거 스토리라인이 너무 명확한데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주인공의 배우의 그 출산은 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박철규 씨는 딸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20년 후에 그 두 남녀 주인공은 미리 캐스팅이 됐네. 벌써 이렇게 병원연애 작품 이렇게. 내용. 그럼 내용까지. 겹경사네요. 그럼 네. 그리고 영화 제목은 아침마당. 아침마다.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요? 사실 그 네. 영화 귀향이라는 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또 개봉을 해주셨는데 개봉에 또 아침마당과 인연이 있었고 맞아요. 예 그게 또 10년 전 오늘이었고 맞아요. 진짜 오늘 특별한 날 맞긴 맞네요. 특별한 날입니다. 예. 사실 요즘에 뉴스 보시는 분들은 한국 영화계가 예전과 같지 않게 어렵다는 소식 맞아. 접하셨을 텐데 어. 우리 감독님이 정말 운이 좋으세요. 복이 많으세요. 왜요?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박교환 씨 주연의 만약에 우리부터 유해진 씨 주연의 왕과 사는 남자 보셨죠? 맞죠. 조인성 씨 주연의 휴민트까지 어. 계속 잘 되고 있어서 이 예. 기세로라면은 감독님 작품도 잘 네.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게 다 장르가 다르니까 그 다음은 이제 딱 우리 맞습니다. 감독님의 네.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만으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아침마당이 기운을 받아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야, 근데 그나저나 우리 김동완 씨, 네. 아침마당은 진짜 오늘 처음이신 거죠? 야, 이 아침마당을 나오지 않으면 그 대한민국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연예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길이 오너라 하유 초대서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제가 갑자기 판소리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소리하는 건가 이제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출연해주신 우리 조정래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랑 거의 30년 지기로 아니 인연이 깊은 고수로도 명고로도 푹 튀는 활동을- 고수시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 선생님들의 다큐도 만들어주시고 또 직접 그 북을 이수하셔가지고 여러 명창 선생님들의 북을 잡아주시는 명고세요. 그래 우리 명창 박예리 예. 선생님 소리할 때도 아 그럼요. 야, 대박이다. 이따가 조금 이따가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대목 좀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예. 같고요. 아니 근데 저기 우리 더 좋아하시는 것 그렇지. 같아요 지금. 제가 오라버니만 봬도 너무 좋은데 오라버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정말 저희 또래한테는 신화 그 자체 그래. 그 존재만으로도 신화이신 신화의 동안 씨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활동을 안 해서 화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에겐 영원히 신화예요. 나는 오늘 처음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 화요초대석을 지금 우리 둘이 같이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박예리 씨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붕붕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을 느끼는 건 처음 느낍니다. 그만큼 아마 오늘 뭐랄까 이 프로그램이 아마 영화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나저나 우리 감독님 영화에 어떻게 김동완 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건가요? 네, 저는 동환 씨랑은 굉장히 뭐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또 특히 이번에 또
새 영화 초원 우리들의 노래에도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함께했습니다. 감독과 배우를 함께 하셨구나. 네네. 예. 근데 이게 영화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개봉을 네. 했다가 그렇죠. 어. 이번에 재개봉을 하는 건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재개봉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보통 맞아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또 추진해 내셨고 네.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말씀대로 잠깐 살짝 개봉을 했었다가 근데 그때가 이제 탄핵 전국이어가지고 아, 정치적으로 좀 그래서 정신이 굉장히 없었구나.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다듬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이제 개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영화는 사실 1980년대, 90년대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또 한 그늘에서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발전이라는 이름 속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199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해서 사명공업 노동자분들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던 그 살인적인 환경에 있었던 이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대학교 노래패, 노래패라고 하면 노래 동아리, 들꽃소리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초원 우리들의 노래. 아니 근데 대학생들이요.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의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영화로 만들기 쉽진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네. 그렇게 또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영화 기왕은 근데 과거에 있었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 고증 자료도 많고 또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도움 속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데 이 초원 우리들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민하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감독님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고민의 흔적을 담아서 재개봉까지 한 영화입니다. 이 초혼 우리들의 노래 어떤 영화일지 살짝 맛보기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우리를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 파업과 관련하여 그 어떤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받을 게 있으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 걸리다 다치는 김동완 씨였는가? 우리가 이래서 벌 돈, 우리 돈 내놓으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기 전에. 진입 준비해. 진입 대기. 동력 앞에 굴하지 않도록 다 함께 맞서주십시오. 오, 야. 야, 살짝 영상으로만 만났는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막 울컥울컥 하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네. 고개가 끄덕여지는. 비록 짧은 영상이었지만 네.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우리 김동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아름다운 미소, 매력적인 눈웃음이 트레이드 마크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작품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아니, 않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래패라서 당연히 노래를 부르는 네.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제 나이대가 좀 애매해가지고 노래패들은 이제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연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노래와 연기를 하는 분들을 대거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캐스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분을 박철민 선배님이 해주셨고 저는 그들을 탄압하는 빌런 중에 한 명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악역을 하신 거예요? 네. 어머, 세상에 뭔가 이렇게 낯설어요. 선하신 분을 아니 지금 이렇게 선하게 웃는 그러니까요. 우리 동환 오빠가 저기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마음이 아니 있습니다. 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또 배우로서 명 연기를 펼쳐준 거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진짜 김동완 씨가 이렇게 악역을 자처해서 큰 역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떤 네. 역이든 이렇게 해준다는 게 감사했을 것 아니 같아요. 제가 지방에 있었을 때였는데 감독님이 뜬금없이 전화하셔가지고 동환아 너무 미안한데 계속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왜 미안한데. 미안하신데요? 예? 뭐가 미안하신데요? 그랬더니 이런 역할인데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감독님 당연히 해야죠. 너무 영광이라고. 아니 근데 뭔 생각으로 그 악역이 김동완 씨가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또 동환 씨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인간성이라든가 뭐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지난 같이 했던 작품도 속에서도 그랬지만 만약에 악역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뭔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출연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사실 미안하다는 말하는 사람들 별로 신뢰가 안 갔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좀 반짝반짝이 세계적인 스타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동환 씨는. 세계적인 그런데 스타가 되겠습니다. 출연료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출연료에 굉장히 민감하고 출연료를 항상 이렇게 끝까지 따지는 사람인데 감독님은 이제 워낙에 그냥 창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뭔가 사회에 공헌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동완 근데 씨 김동완 씨 같은 정말 경우는 대단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네. 물론 뭐 출연료도 따지지도 않고 출연하셨지만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부탁했던 그 빌런의 역할을 네. 감독님의 어떤 그 만족도가 있잖아요. 네. 배우로 봤을 때 네, 네. 어느 정도 근데 진짜 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그 물론 예상은 하잖아요. 예상도 하고 또 어떤 그림도 그리게 되는데 막상 이제 딱 화면에 딱 이렇게 촬영할 때 딱 보니까 너무 딱 맞는 너무 그걸 잘 소화해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로서의 뭐 작년에 또 KBS에서 큰 상도 받으셨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정말 배우다. 원래도 배우였지만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제가 설명 곁들이자면은 저는 정말 작은 역할이고 빌런도 아니고 큰 빌런 중에 한 명으로 나오고요. 사실은 여기는 그 젊은 소리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운동권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젊은 지식인들 있죠, 대학생들이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수많은 운동과 의견들을 냈었거든요. 그 뜨거운 열기를 아무 관심이 없던 분들도 보시면서 정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저도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봤지만 이 영화가 기대가 되는 게요. 그동안에 뭐 노동 현실, 운동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은 요게 대학생 노래패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좀 노래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노래로 전하는 뭐 이게 대학생들의 이야기로 노동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김동완 씨가 평상시의 모습과 전혀 틀리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에서 김동완 씨의 눈빛에서 느꼈어요. 눈빛에서 야 이제 연기자로서 정말 무르익어가는 연기자로서의 거듭나는 영화로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감독님 작품이기 때문에 또 김동완 씨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연료 신경 쓰지 않고 흔쾌히 또 출연해 주시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도 뿌듯하게 지켜보고 맞아요, 계시는데 맞아요. 이 두 분의 신뢰 관계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파헤쳐봐야 되지 그래요.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정말 우리 조정래 감독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우리 동환 씨가 감독님 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다른 영화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공연도 와서 막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분의 요즘 그 남자 간의 우정을 브로맨스라고 표현을 그렇지, 그렇지.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의 브로맨스로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어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그 첫 시작이 어땠는지. 그 첫 만남은 나눔의 집 행사로 인연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함께 예. 지내는 장소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첫 만남을 가지셨다는 건 두 분의 뜻이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그러네. 보면 될까요? 예. 2001년부터 제가 나눔의 집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영화 기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눔의 집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많이 참석을 하는데 어느 날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큰 행사에 사회자가 김동완 씨가 오신다는 거예요. 김동완 씨가 근데 보통 그 나눔의 집 행사에 뭐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오시진 못 않아요. 약간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또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는데 기꺼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저 나눔의 집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근데
오는데 출연료도 안 받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가 그래서 받고 싶었지만 근데 보고 제가 행사도 너무 잘 진행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김동완 씨가 왔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제가 대타로 갔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원래 늘 매년 하던 친구가 그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탁이 없었다면 저희가 운명적인 와. 적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대타도 아무나 하는 게 몰랐네. 아니에요. 대타는 그럼요. 운명이죠. 큰 뜻을 가지고 선뜻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운명이야 운명. 운명이야. 목이 빨개지시죠? 이렇게 만났네요 또. 아, 오늘 대타거든요. 대타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아유, 근데 진짜 김동완 씨가 아무리 이렇게 친한 그럼. 분이어도 대타여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이 그런 행사에 가기가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대단한 결심 아니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나눔집과 이렇게 관련 행사에 계속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한테 또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워낙에 여기에 또 잘 서로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생각이 많았죠. 같고 결이 같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만나셔서 영화는 이번에 처음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광대 소리꾼이라고 이렇게 만든 그 영화가 있는데 맞아.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조연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 역이 심지어 몰랑 양반 역을 맡아서 했어요. 저도 그 작품을 찾아봤는데 광대 네. 김동완 씨가 이제 사극이잖아요. 네. 네네. 딱 양반 옷을 입고 몰락한 양반 역할을 누더기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존재감이 대단하셨어요. 네. 시나리오가 돌고 있을 때 너무 재밌는 시나리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사실 원래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감독님을 졸라서 역할을 따내고 그때는 출연료도 두둑히 주셨습니다. 아, 그땐 조금 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좀 역할이 생각보다는 뭐 컸다 작았다 이런 거 상관없이 하고 싶으셨던 너무 거예요? 좋은 역할이었는데 중간에 또 이제 감독님이 각색하는 과정에서 너무 멋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고 오. 그 당시에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영화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OTT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은 그 이봉근 씨라고 주연 배우의 네. 논테이크 소리 이런 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정말 짜릿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광대 소리꾼. 광대 소리꾼. 우리- 몰락한 양반 김동완 씨도 나옵니다. 몰락한 양반이지만 네. 마지막에 아주 네. 중요한 반전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 영화를 네. 3번 넘게 봤어요. 근데 영화 보면서 조정래 감독님께 너무 놀랐던 게 이렇게 해서 판소리가 생겨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맞아, 생각도 맞아, 하게 맞아. 되고 저희 딸도 엄마 나 소리꾼 영화 또 볼래? 그래서 몇 번이나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네. 김동완 씨가 그러니까 감독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되게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게 판소리 영화이고 또 뭐 전통 음악을 주제로 하지만 역할은 몰락 양반 역할이고 마지막에 중요한 어떤 게 있지만 그런데 거기 자기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소리를 하는 것도 판소리를 아닌데. 배우러 가고 또 이제 마지막에 액션씬이 있어요. 액션씬이 있어서 이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액션 아카데미를 끊어가지고 액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무술 감독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영화위에서 3가지 배웠던 게 서예를 하는 장면인데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 팔 걷는 게 이제 뭔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예를 좀 남양주에서 배우고 그리고 판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소리를 안 해도 되는데 얼쑥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추임새. 네, 추임새를 또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상하니까 제가 그 인사동에 보라사부라고 그 남편분이 그 KBS 작가님 네, 출신이세요. 그 두 분이 하는 그 교실이 하나 있는데 그 보라사부님한테 한 달 정도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 연락을 대단하다.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럼요.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이제 묻어나니까 감독님이 화면으로 보실 때 아주 만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시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추임새라든가 이런 게 쓰였어요 실제로. 네, 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 감독이랑 얘기해서 중간에 있는 큰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구간이 있는데 네. 그 로드무비니까요. 근데 그 구간에서 동환 씨가 노래를 직접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가요 발성이다 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 뭐든지. 노력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광대 소리꾼에서도 열정을 보여주셨다면 또 이번 작품에서도 김동완 씨가 열정을 뽐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나요? 아무래도 빌런이잖아요. 네. 빌런이고 또 이제 제가 설정한 게 직접 이제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 좀 각본가들이 좀 못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경상도라서 집에서는 경상도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는 서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외국어 다시 배우라는 이야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알아서 이번에 또 경상도 분을 모셔다가 밤새 연습을 하고 연습했는데 실제로 또 잔인하게 또 작가는 못됐지만 감독은 더 못됐거든요. 근데 영화 흐름에서 이게 또 맞지가 않아서 또 제가 결국은 이게 편집이 돼 버렸는데 사투리가 거의 그 외국어더라고요. 그쵸? 네.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잘하셨어요, 김동완 근데. 씨가 열정적인 건 알겠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면서 알겠는 게 조정래 감독님이 저렇게 인상 좋게 웃고 있는데 되게 못되셨다. 맞아요. 네, 뭐 진짜 감독은 칼을 들고 계신 분이니까. 야. 직업적으로 이렇게 예. 가끔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못할 내 짓이다. 영화, 내 작품에만큼은 정말 확실하다. 네. 카리스마가 확실히 있으신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제가 유명하니까 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영화에 어. 정말 젊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영화 써니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영화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야 되겠다. 음악까지 있다는 게 꼭 정말 봐야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영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그 모든 말씀에서 묻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과거 이야기로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먼저 조정래 감독님은 예전에요. 원래 연기를 하시다가 연출로 바꾸셨다고요. 감독님 네, 배우셨어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네. 그 교회에서 성극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역할 하면 잘하실 것 아니요, 같아요. 그때도 악역이었어요. 어머! 악역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좀 관심이 생기니까 극단을 들어가서 극단에서 막내 생활부터 해서 이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극단 생활 했죠. 진짜 극단 생활까지 하셨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연극영화과 갈 생각, 이제 연극 무대로 가려고 아, 내 꿈은 바로 대학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출 선생님 대표님께서 그냥 너무 힘든 게 있으니까 영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전 영화에 좀 관심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영화과를 쳤어요. 얼떨결에 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1년 정도를. 그래서 이거 대입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대학교 가셨어요. 네. 연기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출을 하시는데 네. 영화 연출로 가시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연극 영화까지만 중앙대학교가 연극과 영화가 갈라져 있었고 저는 영화 연출이었거든요. 근데 연극과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방황하던 시기에 1993년에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가 개봉을 해요. 네, 그랬을 맞아요. 때 이제 저희 그 시나리오의 그 과목에 과제로 보게 됐는데 서편제를 극장에서 그날 당일날만 3번을 본 거예요. 하루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좋고 좋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서편제를 보고 소리에 미쳐가지고 뭐 소리도 모르고 국악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테이프란 다 사서 이제 다 듣고 그런데 마침 또 거기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출신이시잖아요. 한국음악과가 있어서 거기 막 교정을 거닐다 보면 소리하는 여하구 되게 예쁜 여하구도 계시고 박예리 씨 같은. 네, 맞아요. 그때 박예리 씨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번이 제가 92학번인데 학번이 좀 달아서 네 어리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디프리 때도 저는 막 노래하라 그러면은 저는 국악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쩌다 그 이후에 지금은 뭐 무형문화재
고법 이수자로 지금 음악 활동. 야, 지금 이수자면은 엄청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큰 선생님들, 이제 명창 선생님들을 일찍이 찾아뵙고 직접 배우고 북도 잡으시고 저도 나눔의 집에서 이 조정래 감독님이랑 공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북 잡으시고 제가 소리하고요. 야, 근데 진짜 북 잡으신 우리 감독님의 모습은 또 어떨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맞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박예리 씨도 있는데 우리 고수 조정래 소리 박예리 네. 이거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야, 기대가 된다. 조정래 감독님은 아침에 생방송으로 영화 연출을 하실 때도 너무나 멋지시지만 또 북을 잡고 계실 때는 그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떤 대목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마침 다음 주에 심청가 5시간 완창을 네, 국립극장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청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 신봉사가 눈을 뜬 덕분에 세상 모든 맹인들이 더불어서 눈을 뜨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일들 가득하시라고 만자맹인 눈 뜨는 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작해작하겠다. 신봉사가 눈 뜬 바람에 세상 모든 맹인들도 일시에 눈을 뜨는디 눈 뜨는데도 장단이 뜬가 보더라. 만자맹인의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단명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짜 거더니 반은 보다 눈을 버리난 뒤 석 달 안에 근잔치 먼저 와서 참내하고 내려가던 봉사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탕도 못한 맹인 중도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훌다 웃다 뜨고 해대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허위없이 뜨고 실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찍 흐리다가 뜨고 눈을 포벼보다가도 뜨고 KBS 아침마당 시청하시다가 우리 조정래 감독님 북 치는 거 보다가도 뜨고 지어 비금 추수라도 눈먼 짐승도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가 되었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아침마당도 만만세 영화 조혼도 만만세 천천 만세 태평으로만 두리 소서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야, 정말 와 대단하시다. 우리 감독님도 대단하시지만 사실 우리 또 박예리 씨가 정말 대박이 영화가 대박이 안 날 수가 없겠어. 아니 우리 명창 중에 명창 박예리 씨가 여기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진짜 아니 북을 치시는데 좀 어쩜 이렇게 또 진짜 달라 보이시고 명고세요. 예 진짜 네, 명고와 오라버니 명창 들으셨죠? 예. 영화 초혼도 만만세. 만만세.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다 감고 있던 사람들도 눈 바짝 뜨고 영화 볼 것 같아요. 맞아요. 김동완 씨도 이렇게 북 치시는 거 많이 보셨어요? 저 항상 보죠. 아, 신기합니다. 야, 볼 때마다 신기해. 가수들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무대 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든요. 감독님도 이렇게
약간 수줍은 부분도 있으시고 이러신데 북칠 때만큼은 아티스트로 변하죠. 예술가로 변하셔서 우리 자기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왠지 영화 촬영 장소에서 디렉팅 하실 때도 이 고수의 느낌처럼 굉장히 유쾌하게 하실 것 같은. 지금은 유쾌하시지만 네. 이제 그때는 약간 장수 스타일로 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굉장히 좀 날카롭게 다르군요. 변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네. 우리 신화 같은 존재, 네. 우리 동화님의 과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아역 배우에서 가수로 아역 배우 출신이셨어요. 굉장히 그 장황한 스토리인데 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어릴 때 배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호르몬이랑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달란 말은 못하고 스스로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엑스트라 생활을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문 배달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네, 음마아파트의 신문을 제가 다 돌렸어요. 진짜요? 대치동에 살았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빨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하려고.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신문 배달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엑스트라 생활을 하다가 어떤 드라마 촬영장에 갔는데 폭주족이 주인공인 드라마였어요. 그 회차의 주인공이 폭주족이었는데 주인공 형이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는 바람에 급하게 대타가 필요했는데 제가 너무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주연을 시작으로 계속 주연을 하면서 이제 배우 경력을 쌓았었어요. 여기 대타로 들어갔는데 대타로 들어갔어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대타에 뭐가 있나 봐요. 대타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준비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주인공을 딱 차지하시고. 아니 그래서 주인공이 됐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아이돌 신화의 그러니까요. 김동완 씨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사라진 월드뮤직이라는 곳에서 제가 연습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거기에 뭐 이효리 씨도 있고 샵의 이지혜 씨도 있고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대학로의 해화동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생일이어서 저보다 큰 고민형을 제가 사서 이렇게 들고 갔어요. 어머 스윗하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색다르다고 느꼈는지 당시에 성유리, 이효리, 가수 박지윤 씨를 섭외하셨던 김수현이라는 캐스팅 디렉터가 계신데 네. 그분이 저를 섭외하셔서 SM과 인연이 시작돼서 제가 가수로 데뷔했어요. 야 그래서 신화가 된 거예요? 와 고민형 때. 대박이다. 고민형 때문에 아니 오토바이 때문에 배우가 되고 고민형 때문에 신화가 되고. 아니 야 근데 아무나 고민형 들었다고 뭐 이렇게 캐스팅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 워낙 그렇죠. 인내에서 유명하시던 분이었어요.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래가지고 저 데모 테이프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드렸었죠. 준비된 자였군요. 맞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이 두 분의 이야기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제 세 번째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진짜요? 부상 중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막 열심히 물론 초원 우리들의 노래 열심히 이제 하면서 그동안 동환 씨 계속 이제 조연으로 모셨잖아요. 주연인데 주연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김동완 씨가 이제 주연인 작품을 김동완 씨를 쓰고 위한 작품.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지금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요리에 대한 이야기. 요리? 네. 아니 또 김동완 씨가 또 요리도 잘해요. 그거 요리- 프로그램도 했었잖아. 그거 요리 맞아. 프로그램도. 제가 그 요리 프로그램도 참 재밌는 게 제가 그 화로 해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뭘 다 예, 공부하세요? 화로 해체를 공부하는데 그걸 보시고 그 EBS에서 저를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그쪽 프로그램 요리 비결이란 프로그램 1년 정도 했습니다. 아, 아 진짜 요리에도 관심이 원래 많으시구나.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니 근데 되게 보기에 호기심도 많아요. 네. 내가 알고는 김동완 씨 요 내용은 없지만 사실 이 또 양봉도 하셨어. 직접 벌도 꿀이요? 키우고 꿀집에서 나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이분 야. 매력이 진짜 파도 끝이 없는데 어. 우리 김동완 씨 오늘 아침에 좀 괜찮으셨으면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그래. 예. 우리 영화 감독님은 개봉할 자주 때. 나오세요. 우리 감독님 워낙 자주 나오시니까는 김동완 씨도 다음에 또 아니 한번. 예. 그럼 세 번째 영화에 주연을 하시잖아. 그럼 조연이 없네? 조연은 또 여기 있네. 감독님 저 식품영양학과 출신입니다. 예. 주제곡 안 필요하신가요? 혹시 대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대타로 제가 천재독에 치고 빠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두 분 이야기 듣다가 못 감을 뻔했는데 못 감을 돌발 뻔했네. 퀴즈. 아유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또 시청자들에게 또 드리는 또 선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돌발 퀴즈입니다.
영화 감독 조종래 씨와 배우 김동완 씨가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나눔의 집, 2번 인형의 집, 3번 그림의 집, 4번 김동완의 집. 헷갈린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티벗 퀴즈 참가 ARS로 정답을 올려주십시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초혼 우리들의 노래 기대가 되는데 언제 재개봉 날짜인지. 일단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3월, 4월 중에 저희가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봄에 우리 꽃필 때 맞습니다. 오는 거군요. 네네네. 네, 우리 영화에서 그러면 김동완 씨 많이 봐달라고 한번 응원 이야기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명해서 나온 거고요. 영화에 정말 젊은 피들 그리고 실제 운동권에서 노래하셨던 분들도 나오시고 사실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자료이시고요. 여러분들 뜨거운 눈물 흘리실 수 있습니다. 꼭 극장에서 확인하십시오. 초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대 많이 달려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개봉할 때 다시 한번 또 날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영화 많이 보고 또 저희 감동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